병원이 진료비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중시해온 정부 대신 진료 선택권 보장을 주장한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료 선택권이 커져서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수월해졌다는 의료계의 환영 속에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진환 기자, 이게 의료계 얘기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인 내가서 좀 일반 저희도 포함해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임의 비급여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드는 전체 진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환자는 2,000원 내고 나머지 8,000원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이걸 갖다가 급여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사실 그 초음파 검사라든지 1인실, 2인실 같은 병실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택진료비 이건 다 환자가 100% 돈을 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주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급여하고 비급여가 아닌 이게 바로 임의 비급여라는 어떤 거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가령 사실 식약청에서 허가 사항을 벗어난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암이나 간암 치료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여기 폐암도 잘 듣더라. 그래서 폐암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비급여가 되고 환자가 100% 돈을 내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허가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험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백혈구 수치가 2만 이상일 때면 쓰라고 된 약이 있는데 병원에서 2만 이하도 쓰니까 괜찮더라 해서 쓰게 되면 이것도 보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환자는 100% 돈을 내지만 이미 비급여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의사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쓰지 말라고 돼 있지만 왜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여기에는 써도 되더라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런 맞습니다. 임의 비급여가 해당되는 게 많은지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임의 비급여 사실 현장의 의사들은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약이 분명히 환자한테는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또 여러 가지 갈등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걸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일종의 사실 임의 비급여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 관행적으로 일단 허가를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갈등을 많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죠. 좀 쉽게 좀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거나 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중증 걸렸던 분들이 이제 좀 기술을 요하는 치료를 받을 때 그런 데 주로 발생하는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판결도 사실은 여의도 성모병원이죠. 이게 암 환자, 특히 백혈병 암 환자의 경우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판결도 보면 조건부 비급여란 말을 썼습니다. 이제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되 이런 조건일 경우에는 인정하게끔 만들어준 판결이라고 보는데요. 특히 그 4가지가 해당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진료 행위라는 것이 어떤 환자의 입장에서 시급할 때, 그 다음에 의학적 필요성, 즉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 인정될 때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구한 사건, 모두 end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비급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 병원이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개를 달기는 했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지금까지 허가가 안 됐던 거는 이렇게 됐던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안 했던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일부를 조건부로 엄격하게라도 허용했다. 이제 이게 판결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판결을 제한으로 했다고 해도 실제 병원에서는 이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또다시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게 사실 우려되는 사항이지만요. 요번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end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입증을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함부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예. 또 사실 그 복지부 입장에서도 보면 아무튼 만약에 그런 어떤 의료 서비스가 과잉 진료로 남발되거나 할 경우에 환자의 비용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병원 실사를 더 강화하겠다. 사실 과잉 진료를 막는 것밖에는 이미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의사가 알아서 임의로 이제 치료를 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조건 중에 보니까 앞으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 거죠. 네. 근데 여하튼 암 환자라든지 생명을 위협함을 다루는 환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의는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여기에 이제 되게 큰 병원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포괄수가제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서 그 공동 설문조사를 하자.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정부에 했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환자 연합 단체, 환자 네. 시민단체죠. 환자 시민단체에서 일단은 반대 네. 의사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반대를 했고 또 수술을 거부하는 병 의원 명단까지 공개하고 퇴치운동 벌이겠다고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상관없이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렇죠.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그 자체도 못 믿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공동으로 안 하겠다 이런 네, 건가요? 정부 입장도 비슷하고 네. 입장입니다. 또 환자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자 단체들이 이제 그런 수술 거부하는 병원에서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조치 좀 내놨어요. 예. 그 환자 단체가 질환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환자 단체 입장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6개 단체가 아마 이번에 그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 대법원의 판결도 그래서 환자의 그런 입장도 고려하고 또 병원의 입장도 고려한 것인데 아무튼 좀 그 국가 재정도 좀 줄이고 환자에게 부담이 주지 않는 방향에서 좀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